여러분, 그냥 뚝뚝 떨어지는 수은방울 하나가 노벨상을 받은 발명품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폴라로그래피, 정말 놀라운 과학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저 평범하게 똑똑 떨어지는 수은방울 하나가 과학의 한 분야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현상 속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 발견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놀라운 발견이 나오기 전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분석화학자들은요, 정말 큰 골칫거리를 안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그분들의 희망사항, 뭐랄까, 소원 목록 같은 게 있었어요. 첫째, 결과가 빨리 나와야 했고요. 둘째,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정확해야 했습니다. 셋째, 샘플은 아주 조금만 써야 했죠. 귀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양까지도 찾아내야 했어요. 어때요? 이거 완전 불가능한 미션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방법이 절실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야로슬라브 헤이롭스키라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연구를 하다가 정말 우연히 이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헤이롭스키한테 주어진 원래 임무는 그냥 수은 방울 무게를 재는 거였어요. 모세관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본인 스스로도 느리고 지루한 방법이라고 할 정도였죠. 근데 여기서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발상을 완전히 전환합니다. 무게 재는 건 너무 힘드네. 차라리 이 방울에 흐르는 전류를 재보면 어떨까? 바로 이 아하 하는 순간. 이게 원래 하려던 연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중요한 새로운 발견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 정말 헤이롭스키의 경험에 딱 들어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세렌디피티, 그러니까 우연한 행운이라고 부르는 게 과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떨어지는 수은 방울에 무슨 마법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수은 방울이 핵심이었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전 방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오염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백금 같은 딱딱한 걸 용액에 담그면 그 표면에 금방 뭐가 달라붙겠죠? 그럼 실험 결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이롭스키의 방법은요, 이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결합니다. 수은 방울이 똑 하고 떨어질 때마다 매번 새로운 아주 깨끗한 표면이 생기는 거예요. 몇 초마다 새 전극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방해 요인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원리를 쉽게 화학적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 지문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화학 물질은 딱 정해진 특정 전압에서만 반응을 해요. 이때 전류 그래프를 보면 마치 계단처럼 툭 하고 꺾이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바로 이 계단의 위치가 어떤 물질인지를 알려주는 지문이고 계단의 높이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훌륭한 원리를 발견했으니 이제 이걸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계로 만들어야겠죠? 이 발견이 어떻게 상자 속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장비로 탄생했는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폴라로그래프. 헤이롭스키의 발견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죠. 사람이 일일이 측정할 필요 없이 이 기계가 알아서 전압을 바꿔가면서 전류의 변화를 싹 기록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안에 무슨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다는 걸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멋진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대단한 발명도 처음부터 막 환영받았던 건 아니에요. 1925년쯤 발견됐는데 거의 10년 동안은 아는 사람만 아는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써본 사람들이 그 성능에 감탄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결국 1959년쯤에는 전 세계 수천 개 연구실에서 쓰는 표준 장비가 됩니다. 역시 좋은 건 시간이 걸려도 다 알아보게 되나 봅니다. 그리고 널리 퍼지는 데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보통 이런 첨단 장비들은 엄청나게 비싸서 큰 연구소나 부자 회사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폴라로그래프는 상대적으로 저렴했어요. 덕분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말하자면 첨단 과학의 민주화라고나 할까요?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금속에 불순물이 얼마나 섞였는지 찾아내고 화학자들은 거의 모든 원소를 이걸로 분석했어요. 심지어 유기화학이나 의학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줬고요. 결국엔 산업 전반의 비용까지 줄여줬으니 그야말로 만능 도구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헤이로프스키라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 발견이라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문장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새로운 발견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한 과학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것을 포착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모든 거대한 팀으로 연구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위대한 시작은 결국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낀 한 사람의 호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던 길로 가보는 걸 허용해 주는 것, 바로 거기에 혁신의 씨앗이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헤이로프스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어쩌면 좀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 일들 속에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것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을 바꿀 다음 발견이 바로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떨어지는 수은 방울은 과연 무엇일까요?